안녕하세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대작 사기, 그 중에서도 한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이자 난세의 지략가였던 진평의 이야기를 다룬 진승상세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겉만 합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사마천의 통찰까지 꽉 채워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가난한 선비였던 진평이 어떻게 출세의 발판을 마련했는지 살펴보고 2부에서는 그가 한나라를 건국하며 보여준 기막힌 지략들을 알아봅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진평에게서 유래한 고사성어와 그를 바라보는 사마천의 독특한 역사관, 그리고 진평에 대한 평가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진평은 한나라 초기의 혼란스러운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며 유방이 항우를 꺾고 천하를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유방 사후에도 여씨 일족의 전횡을 막아 한왕조의 기틀을 바로 세웠죠. 하지만 그의 삶은 도덕적인 비난과 실용적인 성과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인물 진평을 통해 사마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평에게는 늘 권모술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형수와의 스캔들, 뇌물수수 의혹 같은 도덕적 흠결이 있었지만 동시에 난세를 평정한 뛰어난 능력을 갖췄죠. 사마천은 이런 진평의 모습을 흑백 논리로 나누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럼 제1부 비천한 신분 속에서 꿈틀대던 진평의 야심부터 시작해볼까요? 진평은 위나라 양무 호유연의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전답이라곤 고작 30무, 우리식으로 따지면 생계를 잇기도 벅찬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는 독서를 무척 좋아했고 특히 황제와 노자의 학설인 황로학을 즐겨 공부했습니다. 이런 그가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형 진백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형 진백은 동생의 비범한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묵묵히 농사를 지으면서도 동생은 공부만 하게 배려했죠. 하지만 형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런 시동생은 없는 게 낫다며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진평을 구박했죠. 이 사실을 안 형 진백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내를 내쫓아버립니다. 단순한 형제애를 넘어 동생의 야망을 실현해주기 위한 형의 결단이 진평 출세의 첫 번째 디딤돌이 된 셈입니다. 젊은 시절 진평의 야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진평 분육입니다. 진평이 마을 제사에서 고기를 나누는 사제 역할을 맡았을 때의 일인데요. 그는 고기 한 점 한 점을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나눠줘서 까다로운 어르신들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들은 진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에게 천하를 다스리게 하더라도 또한 이 고기 분배와 같이 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공정함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고기를 나누듯 천하도 경영해 보이겠다는 가슴속에 품은 거대한 야망을 은유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사마천은 이 일화를 제일 앞에 배치해서 진평의 삶을 관통하는 동기가 바로 이 출세와 증명에 대한 욕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제2부 진평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략을 펼치며 한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평하면 떠오르는 단어, 바로 권모술수입니다. 보통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술책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진평에게 권모술수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힘없는 약자가 강자를 제압하고 난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자 지혜였던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지극히 현실적인 기술이었던 셈이죠. 진평은 자신의 재능을 알아줄 주군을 찾아 여러 번 옮겨 다닙니다. 처음엔 위나라 왕을 섬겼지만 참언을 듣고 떠났고 그 다음엔 초나라 항우 밑에 있었죠. 하지만 항우의 난폭함을 간파하고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받았던 금과 인장을 그대로 둔 채 칼 한 자루만 들고 맨몸으로 도망칩니다. 결국 한나라 유방에게 귀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중상모략을 받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며 유방의 신임을 얻어냅니다. 유방의 책사가 된 진평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묘한 계책을 내놓습니다. 이를 육출기계, 즉 6번의 기묘한 계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진평은 봉읍이 계속 늘어났고 유방은 위기 때마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관계입니다. 유방이 형양성에서 항우에게 포위되어 꼼짝없이 죽게 생겼을 때 진평은 황금 4만 근을 풀어 초나라 진영에 첩자를 심습니다. 항우의 브레인인 범증을 이간질하기 위해서였죠. 결국 의심 많은 항우는 범증을 내쳤고 책사를 잃은 항우는 이후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의 머리를 베어버린 무서운 계책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형양과 해야 같은 요충지들이 나옵니다. 당시 유방은 군사력 면에서 항우에게 절대적 열세였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진평은 이 물리적 열세를 심리전과 정치 공작으로 뒤집었습니다. 전쟁터의 승패가 칼끝이 아닌 진평의 머리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하통일 후에도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흉노족에게 포위되어 백등산에서 7일간 갇혔을 때 진평은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합니다. 흉노의 왕비인 연지에게 은밀히 뇌물을 쓰고 미인계를 역이용해 포위망을 뚫었는데요. 이 계책이 얼마나 은밀했는지 사마천조차 그 자세한 내용은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다고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유방 사후 여태우가 정권을 잡고 공포 정치를 펼칠 때 진평의 처세술은 절정에 달합니다. 강직했던 우승상 왕릉과 달리 진평은 여씨 일족의 왕 책봉에 찬성하며 몸을 낮춥니다. 비굴해 보일 수도 있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태우가 죽자마자 강우주발과 손을 잡고 여씨 일족을 일망타진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라는 것을 보여준 현실주의자의 면모입니다. 재미있는 건 사마천의 기록 방식입니다. 진승상세가에서는 진평을 영웅으로 묘사하지만 여태우 본기에서는 여후의 권력 강화에 협조한 조력자로 그립니다. 이런 모순된 서술은 사마천의 의도된 장치입니다. 교차 서술을 통해 한 인물의 명과 암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죠. 제3부에서는 진평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평 분육은 공정한 일처리와 큰 포부를 뜻하고요. 좌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씨를 토벌할 때 주발이 군사들에게 유씨를 위하는 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라고 외친 데서 유래했죠. 지금도 좌단한다고 하면 한쪽 편을 든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진평의 뛰어난 전략을 뜻하는 육출기계까지 그의 삶은 그 자체로 역사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제4부 사마천은 과연 진평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마천의 역사관은 불엄이 불운학입니다. 거짓으로 꾸며 아름답게 하지 않고 악한 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마천은 진평의 빛나는 공적뿐만 아니라 형수와의 추문이나 뇌물수수 의혹, 여후에게 굴복했던 순간들까지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의 최종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태사공활에서 그는 진평이 젊어서 좋아했던 황노학을 언급합니다. 진평의 권모술수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 도가의 무의자연과 법가의 현실주의가 결합된 고도의 정치 철학이었다고 본 겁니다. 변화무쌍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한 그의 지혜를 높이 산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평민 출신인 진평을 제후들의 기록인 세가에 넣었을까요? 사마천은 혈통보다 역사적 영향력을 중시했습니다. 비록 왕족은 아니었지만 진평은 한나라의 건국과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죠. 이는 능력과 공적이 혈통보다 중요하다는 사마천의 평등주의적 역사관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진평은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연한 처세술은 꽉 막힌 원칙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 난세를 구했습니다. 강직한 무장주발이 실행을 맡았다면 유연한 책사 진평은 설계를 맡아 한나라를 안정시켰죠. 진평의 삶은 우리에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역사는 도덕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들의 치열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수박겉 학기에서는 진평의 삶을 통해 사마천의 사기를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권모술수의 대가였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현실주의자 진평,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